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말하다 보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들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들하고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에요, 저는. 일방적으로 카메라만 보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강의를 하면서 청중들을 대상으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1대1로 마주 앉아서 그야말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말을 많이 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제가 이제 청중들을 이게 다 앞에 두고 말을 할 때도 일단 저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청중들도 그 어떤 그 리액션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가 강의를 하든 아니면 방송을 하든 간에 대단히 기분이 좋아지고 누구랑 얘기하면 기분이 이렇게 막 더 나고 에너지가 더 솟구치고 어디서 이제 강의를 하고 막 기분이 더 빠지고 이런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죠. 누구랑 얘기를 하면 기운이 나고 누구랑 얘기를 하면 기운이 빠지고 어떤 사람이랑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일단 그 일로 만난 미팅인데도 일한 것 같지 않고 막 그 돌아서는 길에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 미소가 떠나지 않고 그 사람 생각하면 되게 재밌었어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이 계속 웃는 얼굴이 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면서 참 기분 좋은 사람, 저 사람처럼 말하면서 기분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예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 또 만나서 이야기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뭘까?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화하고 나면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사람은 표현력이 좋아요. 표현력이. 표현력이 좋다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일단 그 첫 번째 요소는 편안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더워 죽는 줄 알았어, 쪄 죽는 줄 알았어, 열받아서 뚜껑 열렸어, 이런 식의 어떤 극단적인 표현을 안 쓴다는 거예요. 열받아서 죽을 뻔했어 라든지, 그 대신 참 많이 화가 나더라,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을 쓰는 거죠. 극단적인 표현은요, 우리가 들을 땐 잘 모르는데 은연중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극단적인 표현을 자주 쓰는 사람은 말이 저 사람 되게 위트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내가 생각을 할지언정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대화가 즐겁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부드러운 표현,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유머 감각이 있다고 합니다. 표현력이 좋은 건 유머 감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타고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이제 주변에 이제 보면, 저는 이제 주변에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쩜 저분은 저렇게 그 말하는 어떤 재치나 이런 게 아주 타고났구나, 이제 이런 감탄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유머 감각을 갖고 싶다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일부러라도 이제 찾아서 알아두고 적재적소에 써먹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아재 개그라도 해야 되는 거죠. 아재 개그라도. 그럼 사람들이 뭐야 이러면서 되게 막 웃잖아요. 그런 것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인터넷에 아재 개그를 찾아서 출발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표현력이 좋다는 거는 어떤 부정적이고 소모적인 이야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예 우리가 소모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런 이야기도 살면서 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이제 힘든 거죠, 사실 듣기가. 연예인 가십도 하고 어쩌다 하는 건 어떻겠어요. 괜찮은데 그런 이야기만 주야장창 하면 상대를 이제 기빠지게 합니다.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만약에 물어봤는데, 죽겠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미치겠어, 죽을 맛이야, 죽지 못해 산다, 이러는데 상대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대단히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만 하는 거는 표현력이 좋다는 거랑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자기네 직장 상사 못됐다는 욕만 계속 하는 경우, 꽃노래도 한두 번인데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주야장창 하는 경우에는 이제 대단히 이제 표현력이 안 좋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정적이고 소모적인 표현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는 어떤 이제 우리가 표현력을 좋게 하는데 대단히 이제 허들이 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뭔가 하면 주인공 자리는 양보한다는 거예요. 대화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들은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사실 중요한데요. 누군가와 대화하는데 이제 상대를 주인공으로 습관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결국 대화에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제 1대1 코칭을 하잖아요. 근데 코칭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로 질문하고 리액션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고민이, 그러니까 코칭을 받겠다고 오시는 분들은 고민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이제 상황이든지. 근데 얼굴에 이제 근심이 가득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거나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왔던 분들도 이제 주로 그분이 말씀을 하세요. 저는 듣는 입장이고. 그러면 나갈 때는 얼굴이 아주 생생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주인공, 대화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면 상대는 그 대화 자체에 호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이제 본인이 해결책을 찾으려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저절로 나오게 되죠. 얘기하는 사람들,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칭이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대화에서도 내가 주인공으로 애쓰지 않아야 이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내 말만 하고 내 자랑하고 내 하소연만 하고 내 허세만 부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상대가 나를 알아주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대화는 실패죠. 굳이 상대만 일방적으로 맞춰주라는 어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그래, 이제 나는 이래, 넌 어때? 라고 물어보는 어떤 그런 말의 습관, 말의 스킬, 이런 게 중요하죠.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이 말을 하게끔 하는 원칙을 세워두는 거, 대단히 기분 좋은 대화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온몸으로 듣는 거예요. 온몸으로. 듣는 건 이제 귀로만 듣는 게 아니죠. 그야말로 바디랭귀지로 듣는 거죠. 리액션은 말보다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 자르지 않는 거, 존중하는 태도 중요하고, 그 강의를 해보면요, 누가 얼만큼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는지가 저절로 이제 다 알아져요. 그 사람 얘기를 안 해도 몸이 다 말을 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 몸이 다 말을 하고 있어요. 표정으로 듣고 눈으로 듣고, 뭐 몸을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있어야 내가 제대로 듣고 있다는 어떤 그런 표시인 거죠. 들으면서 계속 이제 누군가와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계속 딴 생각하고 내가 다른 거 어떤 거 얘기할 거, 반론을 제기할 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상대가 모를까요? 전부 압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은 이제 대화에 실패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네 얘기는 지금 이렇다는 얘기지? 확인하든가, 아니면 왜 그런 건데? 라고 질문하든가. 이제 잘 듣기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나는 당신 말을 지금 잘 이해하고 잘 듣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전달하는 거, 그게 이제 온몸으로 듣는 어떤 기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네 번째, 상황 파악이 빠르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죠. 강약 조절이 됩니다. 강약 조절. 눈치가 빠르고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거예요. 상대가 지루해하는 것 같으면 일단 화제를 돌리든지 아니면 그 대화를 끝내든지 이럴 줄 안다는 거죠. 거래처 사장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축구 전혀 관심 없는데 어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제 축구 이긴 얘기, 뭐 축구 보셨어요? 막 나 혼자 흥분해가지고 와 후반전에 말이죠, 막 이래가면서. 그러면 뭐 그분은 별로 이제 관심도 없는 것 같으면 빨리 상황 파악을 하고 축구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직원들하고 이제 같이 점심 먹었어요. 나는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해요. 직원들은 사실 업무의 연장이에요. 직장 상사랑 밥 먹는 거, 다 때는 말이야 이래가면서 혼자 연설하는 점심이 무슨 소통의 장이겠어요. 그 점심시간 이제 끝나고 이제 나는 이제 좀 직급이 높으니까 좀 쉬어도 되지만 실무자들은 회의다 뭐다 뭐 거래처다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럼 눈치껏 빨리빨리 끝내줘야죠. 나는 이렇게 직원들이랑 소통을 잘해 이러면서 뭐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 굉장히 눈치 없고 상황 파악 못하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미팅하다 이제 시계 슬쩍 보는 거래처 사장을 보면 빨리 이제 바쁘실 텐데 자 마무리 빨리빨리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구체적인 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상대를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끔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대화에 있어서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스킬입니다. 나랑 이야기하는 내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대단히 스스로를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끔 그렇게 내가 해주는 거, 이게 기분 좋게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기본적인 예의 지키고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고
진심이 담긴 칭찬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 상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칭찬해주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조언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 상대한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람이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리더라고 해도 신입 직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직원한테 요즘에 뭐 20대들이 그렇게 뭐 좋아하는 거 어떤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조언을 구하고 20대들이 우리 애도 20대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그런 걸 못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 홍길동 씨, 예를 들어 심사 홍길동 씨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내가 하면 좋겠어요? 라고 어떤 조언을 구한다고 치자고요. 직급이 꽤 높은 그런 직장 상사가 그러면 이제 홍길동 신입 직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그 대화에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두 마디 칭찬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대화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정보는 어디서 요새 얻어요?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젊은 친구들은 빠르잖아요? 라고 한다든지 이런 의견을 묻는 거. 우리 부장님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라는 안도감을 얻게 하는 거죠. 직장에서 한번 이제 후배들한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하면 기분 좋아지는 대화를 성공으로 이끄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대화에 성공하십시오. 유세윤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